안녕하세요. 재테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콕콕 집어 알려드리는 재테크 메신저입니다. 전액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대출, 즉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8월부터 대출 제도가 달라집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나온 부분은 아닙니다. 대선 공약 때부터 언급되었던 대출 규제 완화 항목이 지금부터 조금씩 실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많은 부분을 풀어주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첫 대출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 후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한 후 추가 대출 완화 여부가 결정될 듯 합니다. 이번 첫 대출 완화는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추후 부동산 매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재테크 메신저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 집 마련에 관심 있는 무주택자들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대출 완화입니다.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가 80%까지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60에서 70%였지만 대출 받을 수 있는 폭이 늘어난 셈입니다. 다만 유념하셔야 할 점, 생애 최초입니다. 예전에 집을 샀지만 지금은 팔아서 무주택자예요. 안 됩니다. 현재 무주택자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집을 산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 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까지 적용됩니다. 단 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입니다. 6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지만 요즘 금리가 너무 높은데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출은 DSR도 있죠. DSR이 40% 적용됩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만 최대 6억 원 대출 가능합니다. 연소득이 높다면 6억 원에 대한 원리금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겠죠. 즉,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해 발생할 경기 침체는 원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은 일부 15억 초과 아파트 매수 수요에 영향을 미칠 듯 합니다.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생애 최초는 주택가격, 지역 상관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과 생애 최초 대출, 여유 자금을 보태면 생애 최초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DSR이 40%만 적용되니 소득이 적은 젊은이들에겐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DSR 산정 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장래 소득을 반영하여 연소득 책정 기준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만 20세에서 24세 직장인은 현재 소득가 51.6%를 더한 금액을 장래 소득으로 인정받습니다. 만 25세에서 29세 직장인은 현재 소득에서 31.4%를 더한 금액을 장래 소득으로 인정받습니다. 만 30세에서 34세 직장인은 현재 소득에서 17.1%를 더한 금액을 장래 소득으로 인정받습니다. 만 35세에서 39세 직장인은 현재 소득에서 6.8%를 더한 금액을 장래 소득으로 인정받습니다. 만 39세 이상은 장래 소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기준은 만 39세인 것 같죠? 요즘 시장 분위기가 무서운데 집을 사도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당장 매수 여부를 떠나 생애 최초 무주택자는 향후 매입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짜두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책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책을 항상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생애 최초 매수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좀 헷갈리시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4억 이상의 집을 매수한다. 그러면 취득세가 200만 원 감면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 200만 원이 집값 대비 소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결코 200만 원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챙길 수 있는 부분은 꼼꼼하게 다 챙기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집을 사고자 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반면 전세를 살고자 하는 무주택자도 있을 겁니다.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완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요즘같이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시기에는 자격이 된다면 꼭 이용해야 하는 대출이죠. 8월 1일부터는 수도권 보증금 4억 5천만 원, 지방 보증금 2억 5천만 원 주택까지 신청 가능해집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1억 8천만 원까지, 지방은 1억 2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8월 1일 이후 전세 계약 갱신이 만료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1주택자의 경우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2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폐지되었으니 매수 후 꼭 전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6개월 이내 매도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었죠. 만약 기존 주택을 전세 주고 있었다면 전세가 있는 집을 6개월 내에 매도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년 내에 매도하면 되니 한결 숨통이 트이는 모양새입니다. 전세가 완료된 후 실거주 희망자 또는 전세 끼고 매입하실 분을 찾으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요즘은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시기다 보니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늘어난 점은 갈아타기를 하실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또한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2년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예외 사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천재지변, 산업재해, 기존 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입니다. 예외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출은행의 심사 승인이 필요하니 미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대 분리하지 않은 무주택자 자녀가 분가할 경우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 약정 예외 사유도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령 무주택자 자녀가 분가할 계획으로 집을 매수한다고 가정해봅니다. 분가 전에 자녀는 부모님의 세대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집을 사면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세대원이었던 자녀가 집을 샀으니 기존에 있는 집, 즉 부모 집을 팔아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여전히 1세대 1주택이고 자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세대가 분리된 1세대 1주택입니다. 기존 집을 팔아라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했죠. 이런 불합리한 점을 상쇄하기 위해 신설된 예외 조항입니다. 즉 세대 분리가 안 된 무주택자 자녀가 집을 매수하여 독립세대가 된다면 기존 부모님의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당연히 1세대 2주택 해소 여부 확인이 전제되어야겠죠? 즉 대출 후에 3개월 이내 신규 주택 전입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세대 분리에 대해 알아보면요. 세대 분리는 혼인을 하거나 만 30세가 넘었거나 일정 소득 이상이 있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 공간이 다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세대 분리가 인정된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만 바꿔놓고 부모님 댁에서 먹고 자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1억이었습니다. 이제는 2억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실질상으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퇴거 자금이나 자녀 결혼식 등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 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안정자금 대출까지 다 받고도 대출이 더 필요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긴급 생계 용도임이 인정되어야겠죠. 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은행에 꼭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분양받으신 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 관련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준공 후에 시가 15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즉 분양 당시에는 13억, 14억 정도 해서 15억이 넘지 않아 대출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요. 최근 급격한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15억 원이 초과되어 자금 계획에 변수가 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집값이 올라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죠. 하지만 이젠 준공 후 15억 원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 대출이 허용되니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죠. 그럼 이번 대출 규제 완화가 큰 실용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일부 단지에 따라 조합이나 시공사가 자사 보증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기도 하는 등 각 단지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니 분양받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제지역 지정 전 다주택자가 분양받은 경우 중도금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잔금 대출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금융회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행으로 잔금 대출을 전환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선 잔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상황이 어렵다 보니 여기저기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8월부터 달라지는 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규제가 더 완화될지 여기서 스탑할지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거래 절벽으로 인해 집을 갈아타고자 하는 사람,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 중개업소 모두 힘든 상황인데요. 정부는 거래 활성화에 대한 목표는 뚜렷해 보입니다. 이번 첫 대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두고 조금씩 더 완화하는 정책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